그럼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뉴스바다 지역소생연구소 출발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 여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즈음에 오셨고요. 예, 예. 굵직하게 보면은 총선 전후로 이제 각각 방문을 해주신 건데 맞습니다. 마침 또 오늘 22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나라 일 고민 많이 하고 또 특히 요즘 저 국민의힘 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너무 어렵잖아요. 이 당이 왜 국민들 신뢰나 이런 걸 잃어버렸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떤 당의 변화나 쇄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고민 대비 얼굴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 온다고 예. 경남이 떠들썩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또 한 가지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예. 바로 경남에 예. 우주항공청 공식 개청식 예. 사천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도 물론 큰 일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부 조직 청사가 들어서게 됐잖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주 진짜 축하드리고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오래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그 기업도 잘 알고 또 창원의 이 방위산업도 잘 아는데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잘된 일이고요. 그 청 자체로만 보면 한 공무원 이제 신분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주항공청하고 앞으로 같이 올 민간 기업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이 사천 서부 경남 지역에 항공우주 산업 쪽에 많이 오느냐 그게 창원이나 진주나 인접 도시들하고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 예. 우주 항공 무슨 복합 도시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도시에 그러면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 경남의 미래를 책임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마 다른 시도에서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역 소생에 있어서 잠시 후에 꾸준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일자리가 참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경제도 중요하고요. 일자리, 기업, 산업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부 같습니다. 지역 소생의. 예.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지역민들 모두가 동의를 할 텐데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천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제가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 10만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의 모든 군단위가 소멸, 고위험, 예. 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인구, 지역 소멸 위기에 있어서는 지역민 사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정치인들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계에서 고민이 있는 건지 혹은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걸 듣고 싶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소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대학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방부터 지방은 이미 소멸 과정으로 이미 들어갔고 그래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이거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뿐만 근데 예. 이 소멸이 지방에서는 이미 시작됐는데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바삐 거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 서울, 인천, 경기에 가면 아직도 젊은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와닿지를 못하거든요. 잘 못할 그래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위기고 지방이 먼저 소멸되면 그다음에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수도권도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든 아니면 여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문제 정말 제1의 과제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젊은 사람이 살고 일자리를 가지고 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기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는 앞으로 정책을 이거는 중앙정부든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이게 저 위에 경남에 저 멀리 사천 진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보면 지역에 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전체 같으면 예컨대 부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허브마저 만약 노령화되고 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치고 싶어도 고칠 방법이 없는 시기가 이제 곧 눈앞에 닥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주항공청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충북의 오송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이 됐다가 처가 돼서 그 가니까 거기에 바이오 쪽에 의학 바이오 쪽으로 뭐 생화학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이번에 사천에 이 우주항공청 오늘 예.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시고 대통령께서 지난 작년입니까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우주항공이 굉장히 꽂혀 계시는데 저는 그거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오늘 또 뭐 예산을 1,000조를 투입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경남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일종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이것 덕분에 경남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소멸이 아니라 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오늘 뿌린 씨앗을 진짜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확 꽃을 피우느냐 그게 진짜 중요할 겁니다. 맞는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다라는 반응이 질비한데 그래서 앞서 드렸던 질문은 중앙 관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럼에도 예. 이렇게 뭐 정답을 말씀하시지만 지역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부족해 보이고 약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의원도 사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을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럼 안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뭘 했느냐?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일자리, 특히 청년들 그거는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일자리도 남성 일자리가 좀 다르거든요, 종류가. 예. 근데 예컨대 제조업만 중후장대형 제조업만 잔뜩 있으면 여성들이 전부 일자리 찾아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가버려요. 경남 이야기네요. 딱. 그러면 저 여기에서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착안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역 감수성 내지는 지방 감수성이라 그러면 예. 그게 우리 정치 전반 또 중앙 정부 전반에 굉장히 좀 모자란 거 사실이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너무 논리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될 때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혁신도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강제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 예. 저는 2차 혁신도시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예.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말씀은 딱 13년 전에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가 제가- 언제냐면 제가 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역 출신 유일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당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은 지금 수준이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미진하고 예. 우리가 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야기를 그런 단어, 끔찍한 단어인데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지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현실이 그랬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균형 발전 이러면 아 그거는 민주당 진보 쪽 아젠다다. 보수 정당은 어떻게든 뭐 서울 부근에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역 균형 발전을 안 하면 지방부터 다 없어지는데 지방이라는 게 내 잇몸 같은 거죠. 잇몸이 다 무너지고 나면 서울, 인천, 경기가 만약 치아라면 그 잇몸이 무너지고 나면 치아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이 대한민국이 같이 돌아가는데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우리 국민의힘 지금 보수 정권인데 우리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 영남은 우리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예. 왜 대기업이 안 오느냐? 여기 있는 기업도 왜 망하고 왜 다 외국으로 그냥 투자 빠져나가느냐 여기 일자리가 왜 없어지느냐 그 점을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지 지금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메가시티다 예. 행정통합이다 그런 거 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과 기업이 진짜 이렇게 활발하게 날까? 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중요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방에 각자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요. 우리 아는 뭐 독일의 뭐 벤츠다 뭐 이런 회사를 다 그러면 일본의 도요다다 이런 거 다 지방에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한때 그랬죠. 지금 울산에 현대가 있듯이. 근데 갈수록 전부 다 반도체고 뭐고 전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반도체 중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비메모리 쪽에. 이런 쪽은 지방에서 하자. 지방에서. 어차피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반도체가 너무 이 서울 인천 경기 이 축에 서울 경기도 예. 경기도 축에 다 몰리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일부 있고. 예. 그런 점도 저는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좀 새로 봐야 된다. 지금 예. 지역에 남은 거라고는 수십 년 전에 하던 중공업 위주의 기업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위기에 대해서 뭐 13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예. 그렇고 예. 똑같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진주에 이미 또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남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스탠스와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스탠스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못할 것이다. 이런 시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예. 그 걱정을 저도 해요. 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예. 2차 혁신 도시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냐. 최근에 보면 정부 문서에 그런 게 자꾸 빠져요. 예, 예. 그리고 자꾸 연기가 되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냥 민간 기업을 지방으로 오게 하는 거는 그거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는 예. 뭐 토지를 뭐 예. 50년을 공짜로 주든 세금을 깎아주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민간 기업들 전부 다 본사를 수도권에 둘라 그래 지방에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내려보낸 게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전이거든요. 예. 제가 대구에 사선을 했는데 대구 혁신도시가 제 지역구에 있었어요. 진주 혁신도시 있듯이. 예. 그걸 처음에 왜 공공기관들이 이 큰 공기업들이 뭐 서울에 있으면 시내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왜 지방에 가느냐 그러는데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아직도 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2차 혁신도시를 그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아주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오면요. 지역 인재들이요. 지역 인재 그게 오면 공기업이 오면 민간 기업들 같이 연관되는 기업들이 그 입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그 좋은 일자리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됩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오면 처음에 몇 년 기간 동안은 그 지역의 대학, 지역의 젊은이들을 뽑으라고 우리가 조금 이게 시장 원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일부러 강제를 해요.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라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혁신도시에 놓으면 주말에 다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서울에 가버리더라 이러는데 혁신도시가 진주에서든 대구에서든 어디든 혁신도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지방이 물가 싸고 집값 싸고 하니까 지방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직원들도 많아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정부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는 게 좀 답답해요.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일단 서울 부근에 있는 예.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의 저항은 굉장히 큽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거 가지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서울 여의도 가보면 뭐 맨날 플래카드 붙여놓고 예. 반대하거든요. 서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지방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2차 혁신도시 과감하게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내 추진하겠다. 예. 그 대신에 제일 어려운 지방 소멸이 제일 심각한 지역에 이 기업들 보내겠다. 그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금융하고 관련돼서 서울을 떠나면 조금 힘든. 근데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그게 서울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으나 어디 뭐 여기 경상남도에 오나 저는 요즘과 같은 정부화 시대에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의 또 소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소생을 위해서는 분명 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의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간에 이거는 지방 의원들이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예. 2차 혁신도시 하자. 그래서 전국이 좀 골고루 그런 중요한 좋은 직장들이 예.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전국에 좀 골고루 가자. 왜 하필 서울 부근에만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라고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제 뭐 지역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역 살리기 위한 예. 명목이고 목표일 텐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뭐 대구 경북은 지금 행정통합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두 단체장이 이제 손뼉도 마주치는 것 같고 뭐 충청권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좀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거 하면요. 예. 그거 해서 충청권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를 해서 예. 중앙정부에다가 권한을 더 달라 예산 지원을 더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울경 메가시티 나온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지지부진했죠.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그렇고요. 충청 전라 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문제의 본질을 행정통합이 안 돼 가지고 저는 뭐 행정통합회가 시장이건 도지사건 한 자리 줄어들고 광역화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더 하고 예. 광역화해서 좀 힘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이 우리 지역 소멸,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의 일자리 소멸, 산업 소멸,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고령화되는 이 문제를 중단시키는데 행정통합이 메가시티를 하고 하건 뭘 하건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그게 알겠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본질을 보자. 예,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전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파다 지역 소승연구소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전반전에서 행정통합, 메가시티 등도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앞서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그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예. 제 말씀의 핵심은 메가시티하고 행정통합하는 걸로 그 정도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겉보기의 어떤 정책으로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소멸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느냐? 예. 아니다. 그거 행정통합 안 해도 메가시티 안 해도 결국 중요한 거는 그게 부산이 됐든 경남이 됐든 울산이 됐든 여기 기존에 있던 산업이 얼마나 더 잘 되느냐 또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들어서느냐 그것만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을 해야지 예. 우주항공청도 오면 그냥 중앙정부에 관청 하나가 왔다 이게 아니라 저기 왔으니까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생기고 그게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 지역 청년들이 계속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예컨대 뭐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을 메가시티를 만들면 네. 그럼 저절로 그러면 우주항공이 발전을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예. 행정통합이나 이런데 정치인들이 너무 매달리는 거 좀 어리석다. 그거 안에 한 껍을 이렇게 비껴가지고 더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안에 진짜 골마 있는 문제를 보자 이런 취지죠. 그러면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뭐 서울의 메가시티와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그것도 정말 웃겼습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이래가지고 아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김포 우리 다 졌어요.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 예스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뭐 누구 말 따나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데 예. 지방 소멸의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을 만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하려면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예. 우리 메가시티 할 테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예산 좀 더 많이 줘
좀 권한 더 줘. 이 정도 레벨의 그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이렇게 봅니다. 정리해 제 주신 것 눈에는 같습니다. 그래 비쳐요. 예. 예. 그럼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뭐 지역민들에게 좀 궁금증이 있다면 이런 주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찌 보면 전 국민이 해당되는 예.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 최근 통계청 발표 보니까 중산층 5집 중에 한 집이 적자 살림한다 그러고요. 올해 1분기 가구 실질 소득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해 1분기 복권 구매 가구도 2019년 이후 동기간 가장 높았다는 뉴스도 있는데 이게 다 사실 민생에 가중되고 있는 부담을 방지하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 경제는 자꾸 나빠지는데 물가 오름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 이 탈출구가 있을까요? 그 예. 경제는 하루 이틀 만에 뭔가 뭐 획기적인 깜짝 쇼를 가지고 살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경제라는 거는 또 일장일단이 있고 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상태는 아까 그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라는 데서 나온 건데 네. 중산층 5집 중에 한 집이 적자라는 거는 벌이보다 소득보다 물가 일단 너무 비싼 거 하고 금리가 높아가지고 중산층 가구 중에 집을 사느라 뭐 작은 사업을 하느라 은행 대출 받은 사람들은 가계부채 전부 합치면 엄청나잖아요. GDP 100% 넘는 가계. 근데 거기에 원금 이자 갚는데 돈이 많이 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소득 감소했는데다가 거기다 이자까지 빼면 빚 갚는 것까지 빼면 그러면 뭐 사람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죠. 그 일단 물가라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뭐 총선 때도 대파 가격 갖고 난리가 났지만 물가라는 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 매일매일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그 중요성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그것 때문에도 뭐 지금 죄송합니다. 금리를 예. 이제 못 내리고 있지만 예. 거기에다가 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주자 뭐 이런 이야기로 25만 원씩 전 국민 주고 거기에 13조 5천억을 쓰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경제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특히 우리 뭐 10년 전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이런 거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외롭게 정말 죽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그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있잖아요. 예. 그게 의료가 됐든 무슨 그 뭐 그냥 다 기초생활 보장이 됐든 이런 복지 정책을 저는 보수 정권이라도 아주 튼튼하게 예. 특히 어려울 때는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같이 뭐 전 국민 25만 이런 거는 이런 건 나쁜 포퓰리즘이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차등 지원도 얘기를 꺼냈더니 또 비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차등 지원도 비판했죠. 예. 왜냐하면 차등 지원도 일정 소득 이상도 다 주자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은 예. 저는 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두텁게 드리자. 그러면 일회성으로 돈을 들여봐야 예. 그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늘 그런 입장인데 예. 지금은 이번 1분기가 반도체 수출이 좀 잘 돼가지고 1분기 성장세는 1.3% 성장했다 이러면서 그 숫자 자체는 괜찮게 나왔지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기에 물가와 금리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 느끼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경제와 인구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가 9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하루아침에 누가 나와서 뭐 마술을 하듯이 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고 이게 앞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에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는 게 전부 다 같이 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 정책이 복지 정책을 두텁게 하는 거는 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이 진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올라오죠. 미국도 이상하게 우리한테 자꾸 경제적으로 견제를 하죠. 그 이 안에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동안 2년 동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 그것도 완전 실패한 걸로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저는 늘 우리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맨날 최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에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21대 국회도 그랬습니다만 정쟁 때문에 아예 가려진 것 같아요. 연금 개혁 같은 것도 21대 국회 마지막 정말 뜨거운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좀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도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욕을 먹으면서 연금 개혁 이번에 합의하려는 거 예. 제가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면요. 예. 연금은요. 국민연금은 내는 거하고 받는 거 있잖아요. 내는 게 보험료율이고 받는 게 소득 대체율이에요. 이번에 만약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소득 대체율을 40%에 그냥 묶어두고 예. 보험료율을 13이나 12로 올렸으면 저 찬성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언론에서 이거 안 받았다고 지금 국민의힘을 나무라시는데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13% 44%란 이 안이 예. 이 안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2055년인데요. 완전히 그냥 기금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적자에다가 그냥 완전히 우리 돈으로 매년 메꿔야 되거든요. 예. 그게 한 8년 정도, 9년 정도 연장하는 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동안 연금 개혁을 2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한 번 하는 거 그냥 생명을 9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더 몇십 년 동안 괜찮은 연금 개혁을 하자. 저는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그거는 소득 문제고 노후에 예. 보험료율은 지금 당장 내는 돈이잖아요. 당장 내는 돈 많이 내라 그러면 세금 올리는 거하고 똑같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해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는 올리되 많이는 못 올리니까 차라리 매년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생산 인구가 많이 있을 때 매년 세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재정에 보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졸속으로 협의해 가지고 덜렁 통과시켜 놓고 또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 가서 또 맨날 고쳐야 되는 그런 국민연금 개혁 약간의 졸속의 개혁이고 임시 방편적인 그런 개혁에 반대한 거죠. 예. 앞서 그 복지 강화 그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 강화 얘기도 그렇고 이번에 또 연금 개혁안 유승민 전 의원 생각도 그렇고 단편적이고 임시 방편보다는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 신경 쓰시는 것 당연합니다. 같습니다. 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총선 대선 앞두고 그냥 일회성으로 표 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 말씀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선출 앞두고 있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많습니다. 전당대회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행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아니라도 우리 당의 전당대회 아니라도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국가적으로 지금 아니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할 이야기를 해왔고요. 전당대회 말씀하시니까 참 출마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이번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 정부 여당 이 두 곳에다가 진짜 회초리를 드신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보수 정당, 보수 정치는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냥 아마 그냥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영남당으로 전락할
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도 보면 전부 60대 아니면 70대 이상밖에 없고 젊은 층 지지를 못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이 진짜 변화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이제까지 외면했는데 이번에 총선 참패라는 결과로 몽둥이를 들었는데 진짜 변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디서 변화할 것 같습니까? 변화할 징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특히 영남에 오면 아니 뭐 영남에서는 이겼으니까 선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또 우리 당원들이 또 늘 투표를 하고 뭐 선출을 하잖아요. 예. 당원들한테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에서 지금과 같이 참패를 당하면 보수 정당은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대전 뭐까지도 수도권과 젊은 층과 이념적으로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러지 않는 무당층, 중도층 이분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국민의힘 여당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당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예. 우리 당원들한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전당대회 나가셔야겠네요. 당대표 출마하셔야겠네요.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전당대회가 진짜 당이 변화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뭐 당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또 흘러가 버리느냐. 그게 당대표나 지도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 같이 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참 많죠. 예.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뉴스핌 의뢰하고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여론조사도 오늘 있긴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지지 정당별 차이를 보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좀 어떤 해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적인 지지자들께서 지지자 또 당원들 예. 그 이분들께서 우린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지지해오던 약간 트렌드 같은 게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라는 분을 검사 출신의 분을 찾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어지는 지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이래 뭐 습관 비슷하게 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전 늘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지 한국 정치도 바뀌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당원들한테 제가 지지가 좀 약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을 벗어나면 국힘 지지자들 벗어나면 오히려 지지가 더 많고 제가 오히려 야권 쪽에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늘 주장하던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 과거의 어떤 낡은 보수의 이미지 가지고는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지금 18세부터 60세 이하 50대까지 여기 지지는 받을 수가 없다.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선거에서 총선이고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우리는 계속 지는 거다.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거냐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 늘 지론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셨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대구 동구에서 대구 경북이 이 그런 그 보수 정서가 제일 센 데잖아요. 근데 제가 대구 경북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변하자. 우리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정치 희망 없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변해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통할라는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게 지금 기준대로면 당원 투표 100%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 그런데- 100%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총선을 이끌었다가 패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접전이긴 합니다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지금 당내에서도 어쨌든 패인을 분석하고 변하자 예.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접전이고 좀 뭐 앞서가는 모습도 나올 때도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 한동훈 예. 위원장 개인에 대한 그런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백서를 한다 뭐 온갖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총선에서 이렇게 망하고도 당이 안 변하면 그런 당에 국민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 그거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진짜 그럴 변화의 준비가 우리 당의 식구들한테 돼 있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요즘도 굉장히 그게 좀 회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뭐 전당대회 뭐 7월 말인가요? 8월 중순인가요? 뭐 뭐 아직 그 안 사이라고 안 하니까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모시면은 늘 뭐 경제도 떠오르고 예. 국방도 떠오릅니다. 아, 그래서 이 질문도 드려야겠습니다. 국가를 지키다 꽃다운 나이 해병이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이번에 부결이 되면서 21대 국회가 마쳤는데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아니 너희들 보수지 않냐? 예. 보수면은 국가 안보, 당연하- 국방 여기에 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 오히려 더 분노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예. 걸어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요 국방이 오래 있으면서 제가 어떤 군인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군인이냐 저는 그 질문을 굉장히 스스로한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국방이 8년을 있으면서 국방위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는 어깨에 별을 몇 개 더 달았다고 해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군이 예컨대 제2연평해전에서 쓰러져간 영웅들, 연평도 포격전, 그다음에 예컨대 우리 저 쿠데타 군에 맞선 김호랑 중령 같은 분, 거기다가 이번에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 같은 그런 군인을 보호하는 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부결된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 재의결 요구를 대통령이 하시고 그걸 부결시켰잖아요.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는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작은 전투에는 이겼을지 몰라도 저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다. 예?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 관련 해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아니 왜 그날 지난해 7월 31일 날 11시 그 회의에서 경로를 해가지고 예?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되고 기소를 당하고 항명죄로 그 과정을 왜 그렇게 일을 쓸데없이 바보같이 키우느냐. 저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예. 그 국민의힘이란 당이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 특히 자기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일을 그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저는 정책에 관해서는 노란봉투법이든 양국관리법이든 정책이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그 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하고 관련된 일을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예. 되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박정훈 대령이 만약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진짜 보수 정당의 할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총망라한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NS에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느냐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셨던데. 제가 했어요. 예. 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고 예. 많은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이긴 한데 저희 지역 소생 연구소 타이틀 마음에 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마음에 들어요. 지역 소멸 연구소라 안 그러고 예. 지역 소생 연구소라 그래서 예. 저도 인구 소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소생이란 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만 명예위원을 위촉하겠고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예, 좀 예.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지역 소생이 저희가 또 꺼낸 주제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첫걸음 중견 정치인으로서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을 어느 특정 지역이 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이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그동안 뭐 오랫동안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래 이야기하고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거는 대한민국 생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경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방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 경제가 살아야지 대학이고 병원이고 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괜히 뭐 정치인들이 메가시티니 행정통합이니 그런 거 가지고 예. 소중한 시간 좀 안 날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5월 30일 목요일 뉴스바다 지역 소식연구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각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n the night I lie and look